9시 50분이에요? 맞아요? 저 시간에? 우선 저기 프린트물 받으셨고요. 화면을 많이 가리시는데요. 네. 저 교수님께서 저 화면을 가리고 계세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그래도 가리려고. 음악 끌까요? 네, 음악으로 됩니다. 음악 꺼주세요. 예. 오늘은 아까 임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명상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해본 다음에 음악과 또 치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명상의 원리라고 좀 거창한데 이렇게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기 번뇌 망상이 사라지면 이제 우리 보통 때의 뇌파가 베타파라고 얘기를 해요. 좀 빠르죠. 근데 이제 거기서 명상이 돼서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해지면 알파파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좌뇌보다는 우뇌가 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창의성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요. 슈만 공명 주파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많이 살펴본 건데요. 우리의 인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온, 즉 색수상행시라고 이제 불교에서는 얘기하지만 몸과 마음인데 몸, 그다음에 느낌, 그다음에 생각이라든가 이미지, 인식 작용이고 그다음에 의지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인식하는 이런 오온, 이런 오온에서 그것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오치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붙잡거나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기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슈만 공명이라고 해서 슈만이 이제 오토 슈만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구에 이제 55km 상공까지의 전리층이 형성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이아라는 것은 지구라는 뜻입니다. 지구의 주파수 또 우주의 주파수하고 같은 그러한 이제 주파수하고 우리가 공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런 좋은 상상력이나 뛰어난 창의력이나 아니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 아까는 또 시가 막 하루 동시에 3개가 막 연상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나 라이너 마리아 릴케 같은 사람도 그렇고 또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제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사랑하는 삶이 그 여자분인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미처 받아 적을 수 없을 정도로 글이 나오고 작품에 대한 그런 창작의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의 그 상태에서 아까 베타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뇌파가 안정이 되면서 말하자면은 물도 막 파도가 치는 물하고 고요하게 잔잔한 호수하고 바다하고 다르죠? 그럼 시냇물도 고요하고 깨끗할 때는 다 보이잖아요. 밑에 뭐가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던 그런 것들이 본성이나 본래 자기가 이렇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슈만 공명하고 이게 슈만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그 주파수와 공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7.83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약간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10 이상으로서 12, 13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계속하면 또 너무 시간이 가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나오네요. 오토 슈만. 또 이제 공간이 그 도파관 역할을 해서 이렇게 전자기파가 발생할 때 생기는 울림 현상이다.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슈만 레조넌스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7.83이었죠. 다음이요. 이것도 하나의 그림인데요. 저렇게 지구의 위에 있는 그러한 공명 전리층이 형성된 걸 말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슈만 공명의 주파수가 인간의 뇌파의 평균 주파수하고 정확히 일치한다고 이렇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 있는 것처럼 높은 베타파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가만히 쉬거나 명상을 할 때, 가벼운 잠을 잘 때
이럴 때 우리가 알파파의 상태가 된다 이거죠. 그럼 이때가 굉장히 우리가 안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다음에. 근데 이제 그럼 우리는 왜 보통 때 그런 것이 쉰만 공명이라든가 이렇게 우주하고 주파수, 지구의 주파수하고 맞추지 못하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는다 그래요. 이 그림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나오는데 이렇게 저기 그림에서 있듯이 뒤에서 이제 불이 이렇게 비추고 있고요. 저기 이제 잘 안 보이시지만 앞에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목하고 팔다리 움직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저기 뒤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비추거나 이 그림을 비추는 것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뭘 이국하는데 거기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 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적에 불로 인해서 동굴 속에 갇혀 있는데 비추는 것은 그림자만 비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굴의 비유라고. 최근에 불을 꺼야 저 화면이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예. 좀 앞에 불을 좀 꺼드릴까요? 같이 화면에 비치니까 네네. 잘안 보여요. 알겠습니다. 예. 네. 괜찮아요? 좀 낮았어요? 네. 좀 네네. 그래서 이건 이제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이 책도 읽어보실 수 있고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 동영상도 있습니다. 근데 동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해서 왜곡해서 본다는 그런 것이죠. 다음이요. 네, 여기는 이제 사이트를 말씀드린 거고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의 배가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에 착륙했는데도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은 인디아들은 보지 못했어요. 주술사만이 봤죠. 그것은 왜냐면은 아는 사람만 그것을 볼 수 있고 알지 못할 때는 자기가 아는 것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왔는데도 배라는 걸 처음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네,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만 본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believing is seeing,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그렇죠? 예. 원래는 뭐였었나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우리는 꼭 봐야지만 믿잖아요. 근데 지금은 믿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가 모르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곡된 또는 우리가 보는 것은 상을 밖에서 보지만 그 상을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잠재의식이 즉 무의식에서 많은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는 마음의 저장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에 저장된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해석은 다 각자에 다르죠. 그 백인 백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전부 그 취향도 다르고 경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본다. 다음이요. 제가 이제 그 리모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다운 다음에 죄송한데요. 그럼 우리가 오늘 주제로서 왜 그럼 명상이 필요한 것인가? 여기 계신 이 선생님들은 다 명상을 또 많이 평소에 하시지만 오늘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본다면요. 보통 명상은 이제 좌선이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좌선이 지금 사념철학에서 몸과 느낌과 그다음에 마음과 그다음에 이제 법, 그러니까 이제 마음 현상, 진리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 마음을 맨 처음에 볼 적에는 쉽게 마음이 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보냐면 이제 몸을 아까도 호흡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호흡을 보면은 굉장히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거나 마음을 우리가 경영한다면 이상하지만요. 마음을 다룰 때 쉽게 된다고 이렇게 됩니다. 다음이요. 우리는 왜 그러면 이런 그 현대인은 어떠한 삶을 살는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모두가 다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만연이 되어 있고요. 또 피로 사회라 그러죠. 피로 사회라 해서 자기를 착취하는 사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착취한다는 것이죠. 너무 무한 긍정의 그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너무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한없이 또 그 바라보고 또 너무 그 자기 자신을 혹사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 조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토 파일로팅 이제 비행사가 이렇게 조종을 하다가는 어느 순간에 되면은 그렇게
조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죠. 우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동 조종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명상도 우리가 혹시 자동 조종당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냐. 그런 것을 우리는 바로 잡아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오온을 넘어선 그러한 본래의 오온이 나온 자리예요. 몸과 마음이 나온 자리가 있는데 그 본래의 자리, 본성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이 좀 그런 의미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는 거,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건데요. 보통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보통 아까 미래나 과거로 가죠. 그때 명상을 해서 몸과 느낌, 자기 몸과 마음을 이렇게 점검해보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순간에 이미 자기 지금 여기에 있는 순간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살을 살아도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고 거의 미래 아니면 과거로 살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죠. 다음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명상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슈만 공명 주파수가 다시 나오는데요. 이러한 것이 뇌의 변화나 스트레스 감소나 심신 치유, 우리도 조금 이따가 음악 치유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그런 치유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슈만 공명이라는 그 지구와 우주의 주파수에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잘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 있을 때 질병에도 노출이 되고 스트레스에도 많이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슈만 공명 주파수에 맞출 수만 있다면은 최상의 조건, 아까 최상의 조건이 된다. 시가 막 나올 적에 그때 최상의 그 몸과 마음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게 바로 물리적으로 본다면 그런 거다. 같이 볼 수 있겠죠? 다음이요.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학교 그 학습 과정에 나오고 대학에서도 학습 명상 학과를 만들고 연구소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좀 시작을 하고 있죠. 대기업들에서도 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명상에 어떤 트렌드가 있는가 그런 거는 또 다른 시간에 또 말씀드리죠. 구글도 이렇게 내 내면을 검색하라. 우리가 구글은 이제 구글링이라고 해서 많이 검색하는데 밖에만 검색하지 말고 너의 내면에 뭐가 있는지 재고 조사도 해야겠다 이 말이죠. 그럼 자기 안에 뭐예요? 자기가 모르는 것들도 들어있고 무의식에 억제된 것, 억압된 것은 무의식에 보통 쌓이죠. 우리가 억압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튀어나오라고 하는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억압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말하자면 그 불교에서는 그 육바라밀 가운데서요. 지게 인욕이라면 그것을 꾹 참는 게 아니라 그것을 패스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수용하고 놓아버림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렇게 구글 같은 큰 회사 지금 뭐 세계의 그 다국적 기업에서 어마어마하게 명상을 다 실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네 그 뭐예요? 작업이나 능률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뭐 그 이야기는 뭐 넘어가고요. 또 뉴욕 같은 데는 버스 안에다가 명상 차를 만들어서 안에 시내에서 있다가 이제 명상계 안에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도 아마 뭐 미국 한 20%가 명상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10%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제가 수치는 확정한 말씀 드릴 수 없고요. 다음이요. 이건 그림이고 다음이요. 이것도 뭐 우리나라에서 시행한다는 거고요. 다음이요. 이것은 본래의 모습을 찾는다는 그런 얘기고요. 또 명상이 한 40%, 50%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이요. 뭐 이렇게 간단한 것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가 그 가장 행복이 뭐냐 그럴 때 관조라고 그랬어요. 관조. 아까 그 몸과 마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진짜 나다. 이런 말씀이 나왔었죠. 그래서 나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 경험하는 나와 그것을 보는, 경험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 관조자, 관찰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경험하는 나는 me라고 합니다. I, my, me 영어에서 me 목적격으로서의 나를 말하고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나를 뭐예요? 우리는 비교하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어떻고 또 내 옆집 사람은 어떻고 내는 나이가 어떻고 또 나는 뭐 한국 사람이고 또 여자고 남자고 이렇게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가치를 항상 재가지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것은 목적으로서의 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의 나는 주격으로서의 I self라는 거죠. me self가 아니라 I self.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관조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최상의 행복은 관조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명상을 말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럴 때 가장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리도 두 개의 진리가 있는데 궁극적인 것과 관습적 진리가 있는데 궁극적인 진리는 실제하는 성품과 진리라든가 이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관습적인 것은 관념을 말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탁자라고 뭐 한다면 책상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름을 지어놓은 것이죠. 근데 이름 지어놓은 거는 이건 몇 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바뀔 수가 있겠죠. 몇십 년 지나면 이게 뭐 흙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름 지어진 것은 변하는 것이고 인연에 따라 생긴 것이고 그렇게 돼서 속죄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원래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딴 게 나오네요. 계속 제가 아까 그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나 이게 생략한 것이 계속 나오는데 할 수 없네요. 그래서 궁극적인 진리는 이제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인데 물질과 마음과 마음 작용과 열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데 이것은 여러분 불교가 아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이름은 관습이거든. 우리가 관념이라는 거예요. 관습이라는 건 관념이다. 변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만들어준 것이니까 이름 붙여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무조건 다 어떻게 변해요. 이거는 개라는 것이 더그 영어로는 하고 불어는 시행하고 일본어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이름은 무조건 관념이고요. 화면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여부를 더 끄는 거예요. 한번 꺼보세요. 관념이고. 네. 그다음에 아니 지금 너무 다 꺼. 아니 불을 좀 켜주시는 게 나아요. 약간 왜냐면 요즘까지만 꺼지. 요즘만 끄고 요즘만 끄고 저주는 켜지. 그렇게 막 요즘만 끄고 저즘만 끄고 그건 안 되는 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물 개념이 이름은 전부 다 관념이고 그 다음에 사물 자체도 관념이에요. 책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책상 하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책상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관념이다. 모든 물질도 관념이 되고 이름도 관념이 되고요. 다음이요. 계속 이렇게 너무 철학이라는 그런 진리적인 거 나오는데 원래는 굉장히 실질적인 걸 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뒤바뀌어가지고 지금 질서도 두 개가 있다. 절대계와 상대계, 실제계, 현상계, 무한, 유한, 일원, 이원. 아까 선형, 비선형이 있죠. 맨 밑에 보시면은 모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이 책상이 있고 여기 또 탁자가 있고 이렇게 이게 따로 이게 선형적으로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순서대로 일어나나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죠. 시공간에서 어마어마한 인연들이 합해서 지금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오시기까지 수많은 인연을 합해서 오신 겁니다. 138억 년의 그 지구 역사가 있어서 여기까지 또 우주 역사가 있어서 여기 여러분께서 생명으로 오시면서 또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인연이 가학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연이 하나만 삐그나도 일어나지가 어떨까요? 않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수많은 인연이 조합을 이루어서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딱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재 이 순간을 수용해야 하는 것도 수많은 인연이 조합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바라보고 수용할 때는 것은 수용하고 또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그런데 현상을 그럼 무조건 수용만 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현상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상계인데 우리가 왔던 것은 실제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뭔가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에 얻은 그러한 상태는 실제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현상계의 여기 지금 갑자기 중요한 말을 하려다가 제가 생각을 놓쳤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순간이 근데 이것을 무조건 수용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또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야 될 것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을 바꾸면 지금 아까 불을 꺼야 되느냐 꺼져야 이것은 바꿔야 되는 것이죠. 바꾸고 싶다. 예. 그러나 또 이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자리를 나가면 또 벗어나는 것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surrender. 예. 내맡게 수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세계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시 낭송하시고 시를 창작하시는데 꼭 보이는 것만 쓰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 내면에서 울림도 쓰시는 것인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그런 그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닫혀 있으면 보이는 세계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학자도 이제 드러난 질서와 드러나지 않은 질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큰 나와 작은 나가 있는데 이것을 참나라고 쓰면 이제 초기 불교한 사람이 아주 싫어하는데 어쨌든 원래 그 근본적인 본래적인 자하고 작은 나는 현상적인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본심, 작용심, 그 다음에 셀프냐 이고냐, 에센스냐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우리가 많이 가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심리학에서 우리가 이 현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관념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틀, 이렇게 자기와 자. 네,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공적 영지라는 것이 있는데 비어 있으면서 고요하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신령스럽게 아니다. 아까 우리 자신은 뭡니까? 몸과 마음의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가 진정한 나라고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본래의 그 자리를 그 나와 있는 자리, 몸과 마음이 나온 자리를 자꾸 보면 되는 거죠. 항상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거나 하기 어려울 때는 항상 뭡니까? 지금이 나, 지금 이렇게 몸과 마음, 생각, 느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적인 나가 진짜 나인가? 아니면 가만히 이렇게 고요하게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나온 자리를 돌이키게 되면 아주 쉽게 즉 보는 자, 주시자로서 보게 되면 거기 벗어날 수 있다고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의 비밀의 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공적영지 이렇게 텅 비면서 고요한 자리. 제가 이제 숫자를 말하면 3이라 하면 3은 3 이꼬르 3. 근데 수학 교수님이 계시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3은 뭡니까? 3 이꼬르 3은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3은 3 플러스 0. 0을 하나 집어넣어요. 제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뭔가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제로라는 거, 0이. 근데 이 0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다 제가 비유를 하는 건데요. 공적 영지를 하나 집어넣는다 이겁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송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시를 쓰실 때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뭔가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아닌 그 나가 드러나는 것이죠. 자꾸 그것이 드러나요. 뭔가 속에서 울림이 있고 말이 나오고 또 우주와 내가 하나간 것처럼 이렇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현상계의 요 작은 요 나 요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뭡니까? 제로의 자리 그 자리를 자꾸만 자기가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깨끗한 사람들은 이 소리를 자꾸 듣게 되고 글도 나오고 또 좋은 이렇게 발상이 돼서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뭐 발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현상계에 너무 끄달리고 스트레스에 너무 지쳐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이 잘 들리지 않고 거기에 열리지가 않겠죠. 지금 현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런 그 제로의 그 3은 3 플러스 0이다 0 그 자리를 자꾸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네, 그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실 왜 그러냐면 왜 그럼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되냐? 그게 사실은 나를 불리는 그 소프트웨어거든요. 이건 사실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우리 안에는 수없이 누적된 그 인류의 그 영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진리의 보고가 우리 안에는 사실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고요할 때 그게 툭툭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무슨 뭘 생각 골똘히 하거나 그러다가 갑자기 뭐 일을 닦거나 뭐 다른 뭘 할 때 갑자기 툭툭 떠오르잖아요. 아까도 그 문제를 너무 문제에만 매달린 것보다 이렇게 문제를 좀 놨을 때 그것이 풀린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바로 그 상태가 뭘까요?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 자리로 그것을 뭐예요? 넘겨주는 것이죠. 자꾸 내가 이 작은 나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상계획을 쓰고 막 애를 쓰는 것보다도 그것을 툭 놨을 때 원래의 나의 그 진면목이 드러나면서 인류가 그동안에 다 쌓아놓은 그 영지가 울림을 툭툭 던져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관건은 뭘까요? 고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도 보는 것이고 우리가 느낌도 보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텅 비면은 그것이 이제 해답이 된다 그러는데 보통 천재들이 영감을 얻는 주파수가 아까 말씀드린 지구하고 우주의 주파수하고 같아요. 지금은 좀 올라갔다 그랬죠? 12, 13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음이요. 그래서 명상은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다. 다음이요. 그래서 아까 신과 부처가 되는 우리가 인간으로서만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예요? 부처나 신이랑 같다 그랬죠. 그 인도의 그 만트라 중에 따뜻, 밤, 아시 이런 말이 있어요. 주문 중에서 당신이 그것이다. You are that. 영어로는요. 당신이 그거다. 네가 바로 신이다. 아트만 브라만 같은 거다. 네가 바로 브라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도 올 때 뭐 아제 바자 아제 하지만 그것이 원래는 가테 파라삼 가테 보디 스바하 이렇게 원래는 그 원래 원음 그대로 만타라는 그 원래 원음 그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가세 건너가자. 저 너머의 세계로 간다는 건데 그 너머의 세계가 뭐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현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고도를 기다리는 문학의 작품도 있지만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 메시아가 근데 오진 않죠. 계속 기다려요.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요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메시아가 우리 안에 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그런 말 하면은 신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뭐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명상으로 초월이 일어난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싹 돌이켜만 보면 돼요. 간단해요. 굉장히 뭐 어렵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일어난 자리를 숨을 이렇게 고요하게 하고서 고요하게 잠깐만 제로 자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쉬운 것은 이제 숨을 좀 몇 번 쉬는 것이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잘 안 되실 때. 그러면 이제 호흡을 이렇게 몇 번 하게 되면 이제 몸을 갖다 자기가 그 아까 숨이 들어오고 나심, 들숨, 날숨 이렇게 들어오는 거 나가면 이렇게 본다 그랬는데 이게 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보통 우리가 끄달리기 때문에요. 모든 우리 몸은 밖을 향해서 끄달려 있거든요. 절대로 밖을 이 안을 내관하는 것은 거의 하지 않아요. 누구나 거의.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물론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무념과 무심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때 제일 쉬운 것이 뭐냐면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뭐 하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하네 이렇게 합니다. 하네, 내가 싫어하네, 내가 좋아하네, 내가 뭐 화가 나네 이렇게 간단하게 하네나 구나라고 붙이면은
굉장히 쉽게 자기 스스로를 뭐예요? 객관화. 그러니까 몇 인칭을 하는 겁니까? 3인칭을 하는 것이죠. 3인칭을 하면은 자기가 금방 명상자리가 돼요. 그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나 영희가 배고파 어린애들 그러잖아요. 자기를 나가는 말이 아직 안 나와요. 걔네들은. 예. 그래서 이제 3인칭화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초기 설정이 되고 복원이 리세트가 되고 제로에다 갖다 놓은 것이 됩니다. 계속 제가 하려고 하는 거하고 좀 멀어지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할 수 없네요. 그래서 나오네요. 이제 하네구나. 요런 게 굉장히 간단해요. 3인칭으로 보는 것입니다. 객관화. 예. 그러면은 금방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보는 뭐예요? 주관으로서의 자기가 돼요. 객관으로서의 자기, 경험하는 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하는 나의 입장, 즉 부처나 신이나 제3자의 입장이 돼요. 금방. 그럼 이것이 뭡니까? 항상 1과 2, 음과 양, 안과 바, 이건 전부 뭡니까? 크다, 작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분법이죠? 이원론이잖아요. 비교 대상. 이원론은 나누는 것이 되는데 거기서 뭐예요? 정반 합처럼 뭐예요? 세 번째 중도적인 자리를 우리가 찾는 것이 굉장히 또 도움이 돼요.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많은 성현들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1 아니고 2 아니고 그 1도 아니고 2도 아닌 그 3 그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명상이라고 하고, 명상이 올해 여러분께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좌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를 3인칭으로 보고 하네구나. 그럼 뭐예요? 이미 자기하고 탈동일시라고 하는데요. 동일시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돼요. 제일 문제가 뭘까요? 동일시라는 게 문제가 돼요. 내가 화가 나면 화난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것을 거기에 지금 빠져있는 나는 진짜 나는 아니고 현상계의 작은 나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자가 있어요. 그 알므로서의 나. 다음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항상 모든 건 지나가요. 생각은 항상 그 순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지거든요.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위안을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것이 일어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일어난 생각이 명운이 있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항상 일어난 것은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뭘까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왔다가 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실체라는 것은 거의 없죠. 그러나 딱 하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알, 그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럼 데카르트도 생각한다 나는 거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데카르트가 이제 못한 것은 물론 있죠. 너무 그 생각한다 거로 존재한다 했는데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진짜가 아닌데 그래도 생각하는 그것을 데카르트는 붙잡았어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그것이 실체가 아닌 것을 붙들었죠. 생각하는 그 생각 넘어가 진짜인데요. 생각이 생각한다 그래 존재한다는데 생각을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가 바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어쨌든요. 다음에요. 그 명상은 이제 아까 말씀 많이 한 거군요. 또 무의식을 의식한다. 이 무의식 안에는 말이 좀 이상한데 깊은 무의식 안에는 우리 아까 말한 신성과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가 드러나야죠. 그냥 무의식이 억압해놓은 무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은 모든 억압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무의식이 저장된다. 그걸 알아냈어요. 개인 무의식.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걸 말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자기 상이라는 걸 말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기하면 알아질 수 있는 그러한 알미 있다. 그렇게 얘기 나왔어요. 다음이요. 그것도 이것도 순수의식을 순수의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것을 계속하면은 시간이 금방 이제 가게 되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음악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이요.
이것은 이제 나 생각, 감정, 감각이 붙지 않은 자리죠. 잠깐만 이렇게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예. 그리고 한 호흡을 한 몇 번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생각과 감정이라든가 우리 느낌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일어났던 본래의 자리로 가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한번 아주 쉽게 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눈을 감는 것은 이제 오감에서 나오는 것을 좀 차단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 눈을 반만 뜨셔도 좋고, 감으셔도 좋고요. 뭐 손은 무릎에 놓으셔도 좋고 어디든지 상관없고 그 대신 허리는 좀 피시는 게 좋겠죠. 본래는 뭐 머리 끝이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이 편안한데 그러지 않으셔도 좋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호흡만 한 서너 번 하시겠습니다. 대신 이때는 호흡만 그냥 나는 호흡한다 이게 아니라 호흡을 진짜 어디서 일어나는지 보시고 숨이 들숨인지 날숨인지도 좀 보시고 다른 생각은 좀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그 선택하지 않으면은 집중이 곤란하거든요. 항상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선택을 했을 때 집중이 쉽게 돼요. 그래서 나는 호흡을 보겠다. 다른 생각은 나중에 해줄게. 집생각, 걱정 이건 나중에 내가 이따가 해줄게. 이렇게 하고 호흡을 보십니다. 숨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보통 우리는 우리의 호흡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흡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봐주세요. 들숨인지 날숨인지 긴 것인지 짧은 것인지 또 내 몸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조용히 눈을 떠주시고요. 이 정도 가지고는 도대체 명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지금 이 순간에 있기 위해서 잠시 다른 것을 멈춰봤습니다. 그것을 지라고 하죠. 지, 멈추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잠깐 앞에 거 한번 봐주실까요? 여기는 이때에 자기가 호흡하고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은 거기는 이제 이런 것 다른 것들이 붙어있지가 않게 돼요. 이때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슈만 공명하고 같은 공명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원래 인간이 그 우주하고 우주의 그 역사와 더불어서 계속 이렇게 주파수가 같이 동조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된 거거든요. 원래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흐름에 맞게끔 원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흐름을 거스르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거스르고 있다는, 자연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요. 네, 이것이 목격자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고 있는 관찰자. 그 아담 스미스도 우리 안에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가려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힌두교에서도 이것은 이제 순수 자각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순수 자각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도 단순히 보다는 말인데 하나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하나로 헛단자잖아요. 하나로 보다 참선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뭡니까? 이 세상의 그것을 여러 가지 굉장히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이라든가 이런 우리 느낌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정신현상을 놓고 뭐예요? 아까 공적 영지 그 고요한 순수한 의식으로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화두나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는 답은 뭐예요? 원래의 본래의 자리가 당신이 잘 찾고 있는가, 잘 알고 있는가, 그걸 놓치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묻는 것이죠. 화두라든가 이런 것이. 잠깐만 이게 한 몇 분이라도 잠깐 좀 쉬었다가, 왜냐면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을 좀 찾아보고요. 네. 쉬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원래 하려고 하는 것이 그걸 바꿨더니